네, 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잘 되셨고요. 예,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실까요? 아남전자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네? 아남전자요. 네네네. 많이 물려 계세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280원이요. 2280원. 비중은요? 아니, 20% 돼요. 20%. 네네. 한 100원? 한 70원 정도? 주당 손실 보고 계신데요.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이,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좀 내려가네요. 그래서 내려가서. 좀 매수를 더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시고요. 네. 덜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성호 소장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네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주식은 떨어지는 거는, 누가 매도를 하니까 떨어지는 거고, 회사가 좋아야지 누가 사는 거거든요. 네, 아남전자는 지금 흑자가 약간 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가는 성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1년에 매출이 계속 한 30% 이상 증가해야 되고, 어떤 회사를 잘 찾아보면 매출이 100%, 200% 느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도 막 30%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50%, 100% 느는 게 주가가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남전자는 한번 올봉으로 먼저 볼게요. 좀 중기 투자하십니까? 단기 매매하십니까? 장기도 좋고요. 예. 뭐, 단기도 좋고 그래요. 수익만 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수익만 수익이 안 나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아남전자는 봄에 한번 뜨는 놈이에요. 봄에 이게 2월 달이나 2월 달 이렇게 한번 주가가 2017년도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한 1,000원짜리가 한 6,000원까지 한 5배, 6배 떴고 여기도 1월 달에 한번 떴지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2월 달에 한번 뜨다가 한 3,000원 넘어가다 얻어맞았고 지금은 11월 달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월 달까지 2달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려면은 한 2달 정도 기다리면 한 3,000원, 4,000원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못 참고 있으면은 올라올 때 파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이따 질문 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할 때는 여기 62동 평균이라고 생명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선이라고 그래요. 62동 평균을 제가 생명선이라고 그러냐면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싸우는 건데 매수가 이겨야지 주가가 올라가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매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네. 음봉이 나면서 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7월 달에 꺾였으니까 8월, 9월, 10월 말이면 바닥은 돌았는데 아직도 여기 그 62동 평균 밑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파란 선 밑에.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62동 평균 주식을 하려면 꼭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메모해가지고. 60일 네네. 이동 평균 밑에 있는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종목은 바닥은 왔지만 이 주가가 한 1년 가까이 빠져서 바닥은 왔지만 수익은 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그냥 수익을 날려면 내년 2020년 1월이나 2월 달에 가야지 한번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까지 버티고 있던가 뭐 단기적으로 하면은 수익이 날 때 조금 2, 3일 올라오면 수익이 나겠죠. 여기 2,300원 근처 정도에서 팔았다가 한 1월 달쯤에 가서 다시 사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이해 가세요? 네네네. 이런 거보다 아까 그 문현영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SS 반도체 그런 것들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호황이 오거든요. 네. 그런 거라다 아까 한솔 테크닉스 그런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됐죠? 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단기로 손실 없이 나오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자 의견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잘 나오시길 응원할게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남전자 첫 번째로 전화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스토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도 프라이드요. 뉴프라이드,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000원에 20%요. 3천, 어이구,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이고, 오래됐어요. 작년에 사셨겠어요. 네. 마음고생 진짜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문현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뉴프라이드 종목을 지금 질문을 좀 주셨는데 예.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이제 마리화나나 또는 뭐 대마초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액에 또는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은 마리화나나 이쪽보다는 실제적으로 뭐 타이어 쪽에 관련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트레일러 아시죠? 트럭 같은 예. 것들. 네. 예. 그런 이제 자동차 이제 타이어를 제조하거나 또는 뭐 공급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예. 아무래도 최근에 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도 뭐 미국 쪽에 최근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 이쪽이 이제 좀 유망하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회사에 좀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네. 이 회사의 구조 자체가 지금 수익이 나는 회사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 직원이 지금 8명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공개한 게. 그러니까 그래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이 회사에서 공개한 게 직원 수가 8명인데 예.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 직원들이 이사급입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회사의 내용 자체로 보면은 이 종목은 이제 투자를 하기는 좀 개인 투자가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3,000원이고 현재 이제 주가가 1,235원이니까 사실 급등이 나와도 본전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바닥이고 지금 시장이 조금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의 이제 단기 급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서 목표가는 본전은 사실은 찾기는 힘듭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네. 목표가는 한 1,500원에서 한 1,600원 정도까지만 좀 잡아드리고 네. 이 종목을 빠져나오신 이후에 제가 대신 대안주를 하나 좀 드릴게요. 예. 내년에 일단은 무조건 좋아지는 업종은 어떤 곳을 보더라도 역시 IT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나 또 뭐 비메모리 또는 핸드폰 쪽이니까 이쪽에 이제 작은 종목들이 최근 SFA 반도체처럼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추천은 아니지만은 한번 유심하게 보시라고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조금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들 말고 향후에 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교체 매매를 하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그런데 불서울시공 뭐 그업으로 지정됐다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건데요? 아, 뉴프라이드요? 예. 일단은 유프라이드 재무제표는 보게 되면은 지금 4년 연속 적자 상황인데 다행스럽게 만약에 조금 더 끌고 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개별 재무제표는 작년에 흑자였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나 이런 문제들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그래요?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사실 고통이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요거는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때로는 좋은 종목으로 그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는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종목 교체 의견 그리고 대안까지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빠른 복구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옆에서 함께 할게요. 오늘 슈퍼스타 킹 종목에서도 좀 좋은 종목 선별해 오셨는데요. 잠시 뒤에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 이어서 문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경산업 문의 주셨고요. 48,000원에 3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고요. 와, 손실 너무 깊으세요. 이성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경산업을 48,000원에 30%를 샀다는데 주가가 그냥 어떤 종목을 샀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처음에 내가 1억을 투자하든 뭐 3천만 원을 투자하든 1,000만 원을 투자하든 자기 투자 금액의 5%만 삽니다. 얼마요? 5%. 1억을 투자한 사람은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은 50만 원, 3천만 원 투자하면 150만 원만 사는 거예요. 전쟁이거든, 주식은. 전쟁이니까 선발대 가갖고 잘 지형을 잘 봐갖고 이길 수 있는가 확인하고 사는 거지. 무탁대고 들어가갖고 몰살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식은 전쟁이니까 5%만 사보고 수익이 날 때 사는 거고 떨어지면 안 산다. 그런 전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외경 항상 주식은 살 때 올봉을 봐야 된다겠지 이렇게. 올봉에서 지금 이거는 75,000원대에서 이렇게 주가가 밀렸어요. 그리고 올봉상에서 이렇게 올봉이 응봉이 나면은 누가 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2008년 3월이나 여기 8월 달이나 9월 달에 매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48,000원대 샀는데 응봉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 8개월째. 그러면 물타기 하면 안 돼요. 물귀신 작전으로 지하 1층, 2층, 3층까지도 계속 떨어져요. 이런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 실적. 회사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업 분석을 가서 보면은 이게 액면가 1,000원짜리고 이건 그 27,000원짜리니까 5배 곱하면은 13만 5천원짜리예요. 액면가 5,000원 계산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간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2016년도 400억에서 70억, 200억, 400억, 497억, 700억까지 이익이 나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5년 연속 이익이 10배 가까이 느니까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냥 올해 2009년도는 1,000억 정도 나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년에 30% 늘어야 되니까. 근데 올해 이익이 590억으로 감소하잖아요. 벌써 200억이나. 그러면 벌써 2008년도 상투를 쳤다는 얘기 주가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 타면 안 돼요. 물 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 타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2018년도 이렇게 8월, 9월 달에 내년에 꿈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을 갔어도 내년에 또 이익이 50%, 100% 늘고 또 올라가고 애플처럼 계속 이익이 나면은 성장이 뒷받침이니까 올라가지만 이런 것들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물타기면 안 되고 만약에 진작에 이 소장한테 상담을 했었으면 이럴 때 손절매 했을 거예요. 45,000원대에서. 이건 물타면 안 되고 주가가 8개월 빠졌으니까 반등권 들어오는데 이게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주가의 원동력은 회사가 좋아 올라가는 거지 누가 사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산 사람도 애국이나 기관도 내가 사갖고 수익이 나야지 팔 수 있는데 회사가 안 좋으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연간으로 가서 보시면은 2019년도 이익이 줄다가 내년에는 680으로 좀 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상치가 아니라 조금 더 늘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 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뭐 내년에 한 상반기 정도 가서 좀 돌았을 때 사는 게 좋고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서 1년 반 빠져서 일단은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보시다가 좀 반등 올 것 같다 하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추가 전략 그때 다시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애경산업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대한광통신 문의 주셨습니다. 4,010원에 20% 문원현 전문가님 검토해 주세요. 네,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인데 뭐 5G 관련주에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죠? 광 케이블을 뭐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부분이요? 하나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시장은 좋지는 않습니다. 맞죠?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꾸 너무 나무만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예. 종목에 집중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또는 아닌 말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싶다고 하시면 무조건 섹터 동향을 보셔야 돼요. 섹터를. 그러면 대한광통신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5G 섹터죠. 통신장비요. 통신장비죠. 예. 그럼 최근에 5G 섹터가 그림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차익 차익 실현하고 예. 대부분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광통신을 접근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전체 섹터를 안 보시기 때문에 실패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는 종목을 보기 전에 먼저 섹터를 먼저 보시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든지 간에 섹터만 가게 되면 주가는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일단은 섹터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최근에. 그러면 먼저 이 종목을 보기 앞서 가지고 섹터가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KMW 같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괜찮다는 차트 잠깐 이야기는 보면 한번 볼까요? 예. 저희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보면 보유자 분이 지금 4,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대를 조금 해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바닥에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거는 본인은 자기가 낮게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거품이 아니냐 정도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시장이 조금은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000원까지 기다리면 조금 힘들다 보이고 이 종목은 한 3,800원 정도 올라오시면 일단은 끊어내고 섹터 동향을 보면서 타 섹터로 좀 이동하시면은 또 작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주가가 이미 지난해 많이 그 전년도부터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구간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광통신 3,800원 기준 가격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컴퍼니 K 문의 주셨습니다. 평단가 1,500원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고요. 손실 좀 깊으세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퍼니 K도 지금 수급이 안 맞고 수급이 안 맞던 원인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주가의 원동력은 회사가 1년에 매출이 3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대박이 나는 것들은 매출이 막 100%, 200%, 영업이익도 200%, 300% 느는 종목이 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렇게 차트를 가서 보시면 여기 지난 테마로 한번 올라가고 14,000원까지 올라갔죠. 이게 올라가다가 음봉이 하나 나고 두 개 나고 그러면은 이제 누가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고 두 개 나면 비상이에요. 그러면 나도 매도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음봉이 나면 매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손절미 타면 놓죠. 이게 여기서 매도해야 써야 되고 여기도 지금 올라오다 얻어맞고 올라오다 얻어맞죠. 그럼 9,000원대도 계속 음봉이 났다는 거는 누가 계속 판다는 얘기죠. 누가 팔까요? 한번 가서 볼까요? 이렇게 컴퍼니 K는 최근에 1년 가까이 기관 투자가 250만 주나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8,000원, 만원대 있다가 올라오니까 14,000원 가니까 다 팔아먹었다. 그럼 어떤 세력이 큰 손이든 일반이든 250만 주 사갖고 물려갖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급도 보고 이 증권 사면이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 가서 계좌를 만들어갖고 계좌를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틀면은 여러분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올 때 9,000원이라도 좀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샀다가 처음에 이분도 지금 많이 샀는데 이렇게 샀다가 5% 사봐가지고 내가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사보는 거예요. 쫀쫀하게. 그리고 주가가 밀리면 안 사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1,000만 원 투자하는데 500만 원 사놓고 그냥 올라오지 말고 1억을 투자하면 500만 원 사보고 안 가면 손절하는 거고 그리고 회사가 좋을 때 한 며칠 보고 일주일 보고 좋을 때만 사는 겁니다. 반등 시 9,000원 전후에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한 번에 이제 투자할 때 한 번에 사지 말고 좀 모아가는 전략 이걸 계속 강조해 주시네요. 컴퍼니 K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일진다이아 이어서 들여다볼까요? 36,500원, 비중 40%. 이분도 추매 고민하고 계신데요. 문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회사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고급용 다이어 뭐 좀 만드는 회사이고요. 또 최근에는 소재 관련주에 포함돼 가지고 향후에 뭐 국내 또 기업 소재 관련 기업들 중에서 또 선도주자로 볼 수도 있는 기업인 만큼 뭐 상당히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는 회사이긴 합니다. 다만 이 종목 보면은 좀 무거운 그림들이 항상 좀 나와요. 일진다이아 저도 가끔씩 매매를 해보는데 상당히 무겁고 또 상방으로 좀 치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태들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기업의 내용 또는 최근에 대한 실적, 뭐 수급적인 동향들 모든 면들이 좋기는 합니다만 시장의 주도주에 편입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회사 자체는 좋기 때문에 물타기 또는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상방으로 좀 대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3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좀 잡고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그 물량은 따로 좀 관리를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다만 추가 매수했는 물량에서 평단가 맞춰가지고 3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하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비중이 40%인데 추가 매수. 사실은 뭐 일진다이아 정도의 회사 괜찮아요. 같으면 예. 그렇게 지금 유상증자도 이미 한번 했었거든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한번 상방으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들 유상증자하면 급락이 나오는데 워낙 뭐 회사 자체가 우량하다 보니까 예. 추가 매수에 대한 부담은 40%인데 짧게 손절가만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괜찮다. 네. 예. 일진다이아 긍정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전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들고 계세요? 네, 유니온이라는 주식인데요. 예. 예, 제가 이거를 9월 말경이나 10월 초에쯤 샀는데, 네, 얼마에 사셨어요? 예, 4,980원에 15%쯤 되는데, 예. 이게 사고 한 번도 가지도 않고 슬금슬금 빠지기만 하고, 뭐 5원, 10원 잘해야 계속? 30원 올랐다 빠져불고 뭐 가지도 않고 너무 그래가지고 지루했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교체를 해야 될까, 아, 또, 예. 가지고 가야 될까, 고민 많으실 언제쯤, 것 같아요. 네, 언제쯤까지. 알겠습니다. 올해는 네. 찔끔 갔다가 쭉 빠지고 막 이게 반복이 된대요. 이성호 소장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주가는 항상 매출하고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사야 되는데 이 종목도 실적이 뒷받침 안 돼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주가가 지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뭐 4,200원대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고 네. 지금 이렇게 올봉에서 보면은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네. 2018년도도 지금 여기 주가가 뭐 한 4,000원대에서 6개월 쉬다가 한번 올라왔고 지금도 6개월이니까 이 흐름이 6개월 정도 쉬면은 보통 한 8개 주도 급등할 때 한 100% 200% 올랐다가 8개월 쉬면 올라가는데 이거는 네. 계속 8,000원대에서 반토막이 났거든요. 고점에서는. 그래서 네. 좀 기다리시면은 한번 수익은 날 거예요. 근데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실적이 뒷받침도 안 된 것도 있고 요거는 유니온은 약간 이렇게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게 네. 여기 시가가 지금 671억이거든요. 근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1억 달러, 천억 시가가 1,000억 미만은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외국인 사는 거는 이게 검은 머리 외국인, 한국 사람이 외국 계좌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사는 게 아니고 이건 한국 사람이 그 외국인 계좌를 막 만들어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닙니다. 근데 네. 그냥 한번 올라갈 때 잘하면 12월 말 안에는 한번 올라올 거예요. 올라가면은 네, 네. 한 5,500원 정도 올라올 때 운이 좋으면 네. 6,000원까지 5,500원, 네. 6,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때 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주식이 제가, 예. 뭐를 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뭐 수소차인지, 뭐 전기차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유유는 전기차 관련주인데 그냥 네. 한번 전기차가 쭉 떴잖아요. 네, 주가가 예. 한번 떠고 나서 이 종목 그때도 주도주가 아니었고 그냥 네. 전기차 관련주로 한번 뜨다가 그냥 요거는 그냥 그쪽 테마 연결돼 같이 가다가 얻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전기차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갖고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지금 11월 달이니까 내년 1월 달 정도에서는 한번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니까 한번 올라올 네. 거 1월 달쯤에 그러니까 네, 1월 네. 달쯤 만약에 간다면 5,500원, 6,0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유,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실 없이 잘 수고하세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연락 주셔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유니온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 이어서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시의 항상 스토킹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아유, 들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MC넥스. MC넥스요. 예, 매수가하고 MC넥스를 15,500원에 30%나 돼요. MC넥스가 지금 예. 아닌데 괜찮아? 혹시 지금 가격대 보니까 MC넥스는 2만 원 넘었고요. NK맥스 아닐까요? NK맥스가 NK맥스. 예. 예, 매수가가 15,500원에 30%. 예. 한번 주가 볼게요. NK맥스.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요. 2만 대 사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그렇게 됐어. 추가 매수 예. 하셨어요. 문원현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이 종목 사실은 제가 3주 작년에 샀어요. 네, 3주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저는 안 했는데. 그렇죠, 그죠? 저도 잠깐 그때 그분이 다시 전화 오셨나, 항의 오셨나 아니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NK맥스 뭐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죠?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쪽 관련주고 뭐 진단 키트 또는 뭐 항암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아까 전에 제 이제 방송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도 역시 그 섹터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최근에 이 뭐 바이오 관련주를 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급락을 예.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바닥에서 이제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예. 요 종목도 이제 이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다 안 좋다 보니까 바닥에서 예. 주가가 반등이 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1월달에 국제적인 큰 행사 한 개가 있거든요. 이제 모간 스탠리 이제 컨퍼런스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바이오 관련주들은 1월달에 앞서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의 흐름을 보통 일반적으로 좀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바닥에서 지루하시겠지만 12월달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뭐 당장 급하지 않으시면 매도하지 마시고 예. 한 달 정도만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한 달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이제 주가가 좀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문의를 한번 주시면 재차 한번 상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한 더 달. 떨어지는 않겠어요? 예. 네, 더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예, 본전까지도 올라간가 질란가 모르겠네. 아이. 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한번 한 12,000원, 13,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또 연락 주시겠어요? 예,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연락 항상 주세요. 고맙게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NKMX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옵티팜 문의 주셨고요. 12,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성호 소장님,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그래도 오늘 좀 오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옵티팜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12,000원짜리가 9,100원이니까 한 30% 가까이 하락했죠. 12,000대면은 뭐 지난번에 한 5월 달 정도에서 이렇게 샀는데 5월 달 가서 보시면은 여기 62동 평균 파란 선이 62동 평균이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글을 약간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60일. 요 62동 평균이 하락세로 가잖아요.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그러면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매도 시점인데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끌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62동 평균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파란 선이 내리면은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급선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기간이 이게 60만 주 가까이 최근 1년 동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놈인데 60만 주면 69만 주면 큰 거거든요. 거래가 많이 돼봤자 뭐 5만 주, 10만 주, 17,000주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 것 같고 회사 내용도 한번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로 한번 올라갔다 그렇게 한번 반짝반짝하는 놈인데 연간 실적 보면은 매출도 증가하지 않고 적자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건 처음부터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모르면 주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괜히 주식 투자해서 돈 까먹지 말고 이 재무제표가 뭔지 모르면 배워갖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분기도 지금 6월 달에도 지금 적자가 나 있고 성장이 뒷받침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좀 올라갈 때 주가는 저점은 돌았는데 한번 1,500원 정도 올라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가면은 12,000원도 갈 수 있겠지만 뭐 한 6개월 이상 그러지만 한번 올라갈 때 1,500원, 11,000원 정도 올라올 때 좀 손해보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분 진짜 큰일 나셨다. 파맵신 들여다보겠습니다. 76,5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거의 반토막입니다. 문 전문가님. 네,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너무 가치주의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뭐 아까 전에 좀 물어봤던 NKMX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주들은 사실 HLB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유자들은 다 이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3월 15일에 되면은 올 초처럼 또 뭐 지금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종목들도 다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파메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의 이제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쁜 회사는 아니고 다만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바이오주들은 보유자들은요. 내년 3월, 4월까지 끌고 가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 주도주는 분명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바이오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도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2020년 시장 분명히 주도주는 바뀝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1월 달에 이제 이벤트에 앞서 가지고 분명히 지수에 따라 가지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은 반등은 분명히 나오니까 지금은 홀딩을 하시고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 파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37,500원이지만은 최대 폭은 한 5만 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홀딩 하지만 분명히 1월 달 이전에 12월 말경에는 정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등한다면 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파맵신 이렇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